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경주 포커스 라이브 진행을 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이게 지금 피해 복구도 멀었는데 14호 태풍이 어쩌면 경북 동해안 쪽으로도 비가 많이 내리겠다, 이런 우울한 예보가 있습니다. 대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짜배기 경주 소식, 이승락 경시 시민소통협력관, 태풍 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등등, 반려식물은 또 어디서 케어받을 수 있는지 등등 알짜배기 경주 소식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영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최현기 시의원은 외국인, 등록 외국인만 10,000명이 넘고, 그리고 2, 3만, 비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한 2, 3만 정도 되는 시대에 경시에서도 외국인을 좀 지원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전담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오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경주 뉴스 브리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은요, 어제 전체적으로 하루 동안에 252명이 증가를 하면서 누적 96,104명, 9월 달에만 4,002명, 치료 중인 시민이 2,061명, 그리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164명인 상황입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 우리 경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경주 뉴스를 일단 들어가 보면요. 최현기 시의원 오늘부터 정기회가 시의회에 열리는데요. 이번 정례회 때 예정이 됐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취소하기로 했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없습니다. 5분 발언 통해서 이 외국인 지원센터 컨트롤터 역할을 하는 조직 구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라든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외국인 지원 업무팀의 신설이라든가, 또 뭐 외국인 특화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재외동포, 특히 고려인,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무상보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경시에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죠.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넘게 드니까. 또 8대 시의회 때 김순옥 의원이 2021년 7월 달에 5분 발언 통해서 고려인들의 권익보호를 촉구하는 뭐 보육비 전액 지원 필요성, 이런 걸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최현기 의원도 성건동이 또 외국 등록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이런 주장 오늘 또 했는데요.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주시 등록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 망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또한 거주하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이등록 외국인의 숫자를 포함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없는 시점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매오염의 지역구인 성건동 동대사거리 상권 이용이 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이들이 침체된 성건동 상가 활성화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외국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예. 더 많은 영상은 군인 외교관들이 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이렇게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5분 발언 전체 영상은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응원글도 좀 남겨주시고, 우리 경주 시민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시도 다들 댓글들 안 남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는 경주 시민 여러분, 예. 이철우 의원님과 동료분 여러분,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주 포커스 뉴스에서만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살펴보면, 경주 소방서 그 여성 의용대원들, 의용소방대 경상북도 강의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경북 소방학교에서 열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서 이 심폐소생술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요 왼쪽이 이정숙 대장, 환창원 서장, 오른쪽이 그 임미양 지도부장인데, 이정숙 대장하고 임미양 지도부장이 강의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뉴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태풍 남마돌 14호 태풍, 이게 지금 진로가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 여전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19일 한반도에 가장 근접할 것이다. 19일 같으면 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17일, 내일은 뭐 저기 오키나와 동쪽 470km 해상에 이르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게 19일쯤에는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30에서 80, 최대 120mm까지 비가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19일 날, 월요일인데요. 18일 밤에서 19일, 비 피해 더 이상 없어야 되기를, 남마돌 제발 비켜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경주에는 지금 응급복구 중인데, 이 상태에서 비가 더 와버리면 솔직히 좀 감당이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뉴스 중에는 좀 어제부터 실실 나오기 시작했던 매우 큰 뉴스. 아니, 멀쩡한 청와대 두고 옮긴 것도, 용산에 국방부 청사 비하라 그래서 대통령실로 옮긴 것도, 대통령실만 옮길 때는 500억 예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방부 부대하고 합참하고 이래 다 옮기면 뭐 거의 1조 가량까지 든다. 뭐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또 영빈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무려 878억인가요? 올해만 497억.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878억 들여서 영빈관을 짓는다고,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고 뭐 이렇게 영빈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잖아요. 그거 멀쩡히 두고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또 쓴다고라고 하니까 야당에서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예산을 막겠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정말로 국민들은 지금 어렵다고 난리고, 물가로, 고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고,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또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일에 1,000억 원 가까이 예산 쓰는 것,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입장 밝혔는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또 지금 청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데도 또 152억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도대체 누구 말 듣고 옮겨서 돈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드리겠다는 것인지,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디 청와대 하룻밤도 못 자겠다는 이 대통령의 욕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할 때 어느 법사가 뭐 대통령 당선되면 영병을 옮긴다던데, 그러니까 옮길 거야,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들은 어려워 정말 아우성인데, 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렇게 돼야 될 것이냐. 그리고 오늘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은 또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더라고요. 내년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정부가 10원도 편성을 안 했잖아요. 인센티브 예산을. 이렇게 되니까 인천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오늘 기자회견 열어서 반발을 했습니다. 부자 감세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국가 재정이 중요하지만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 법인세와 부잣집들의 종부세를 합쳐서 6조 원 가까운 금액을 감세해 준다고 하면서
서민들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고 있는 3%, 5%, 10% 인센티브 이 작은 금액을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또 그렇게 지역화폐에 목숨을 걸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소상공인들 대부분 죽이는 정책 아니냐라고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오늘 태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분들 태풍 때는 뭐 연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남로 피해 이웃 돕기를 하려고 하면 제 물품은 시청 복지 정책과 또 재구호협회에서 하는 모금은 이 두 개의 계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기일 때는 함께 이겨나가는 마음을 보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마음만 보태지 말고 또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요. 오늘 다음 순서로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승락 시민소통협력관 모시고 꼭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독자 여러분, 그 이승락 알짜배기 경주시정정보 오늘 네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경주시의 시민소통협력관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알짜배기 경주 소식 들어보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주째라는 이야기 앞에 이승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락입니다. 이소통원께서는 태풍 피해는 없으시죠? 예, 태풍 흰남노 피해 관련해서 우리 각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는요, 9월 23일까지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고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 이것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나갑니다만 핵심 부품, 모터나 디스플레이 등은 그 절반의 가격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TV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크린 같은 경우 우리 시가 같이 협의를 했고 농기계 대리점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농기계 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그리고 농업진흥과 농기계 팀에서 점검이나 관련 사항들 문의를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779-8736 예. 87. 그런데 요때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20일까지는 꼭 이렇게 전화를 접수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태풍 지금 현재 10군데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1인당 1개 식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무한정 많이 해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무료고, 그 다음은 이제 유료겠죠. 제가 여기 좀 지정 반려식물 치료센터 10개 경시 그림을 우리 소통화 옆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 주소대로 보고 자기 지역하고 가까운 곳에. 네, 맞습니다. 예. 시내권하고 안강, 현곡, 불국, 그 다음에 충효 이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서 종이로 드리고 이제 거스름돈 받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카드 형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수요가 많았고요. 우리 경주페이처럼 가셔서 직접 결제를 카드처럼 하시면 되는. 이제 10,000명 목표. 예, 10,000명 목표 지금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예. 될까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승락 요런 내용들로 알짜배기 경주시정 정보가 한 20분 분량으로 대담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별도 영상으로 왜 이게 나오죠? 별도 영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서 확인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요. 예,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고,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9월 16일 경주 포커스 라이브는 여기입니다. 이 태풍 남마돌이 하여튼 걱정입니다. 주말에 태풍 복구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 몸 안 다치게 또 잘 하시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전국에서 막 많이 오고 하던데 함께 이겨냅시다. 예, 경주 포커스 라이브는 9월 19일 남마돌의 피해가 없다는 소식,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